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얼마 전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알려졌던 4명의 가해 학생 말고도 같은 학교 학생 6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단순 폭력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가해 학생들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또래 남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결박해 강제 촬영하고 수백만 원도 갈취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엽기적 가혹행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 사건. 현재까지 4명의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를 통해 추가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청양교육지원청이 이전에 특정된 4명의 가해 학생 외에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 6명이 더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모두 10명 가운데 7명은 조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학교 측은 오는 20일 주요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학폭위를 우선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도 앞서 알려진 주요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학생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범행의 잔혹성, 비행 전력 등을 고려해 소년 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형법상 공갈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입니다. 가해 행위의 수위나 지속성 여부나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형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을 적용하면 단기 5년, 장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어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입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전 서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아무런 징계도 없이 핵심 보직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 비서실장은 과거 입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 부서의 책임자로 다시 복귀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입찰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전 서구청의 주요 간부 공무원들. 수사 개시 이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비서실장 A씨가 직권 면직된 거 외 다른 공무원들은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A씨에 이어 후임 비서실장을 맡았던 B씨는 검찰 송치 직전 비서실장직에서 내려와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부서가 서구청 전체 공사 가운데 상당수를 진행하는 핵심 부서로 보고 B씨도 과거 이 자리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B씨에 대해 인사 조치는커녕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해 많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며 해당 자리에 다시 보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직 당시 입찰 비리 의혹을 받았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서구청 입찰 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들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태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논산시는 검찰 수사 결과 전까지는 연루된 직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조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자체조사에서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은 무혐의를 충분히 지금 소명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입찰 비리에 연루된 대부분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로 기관들이 징계를 미루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인 태안경찰서는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도급관계 등을 분석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 KPS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가 두산과의 주중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며 가을 야구 보증 수표로 불리는 4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시즌 40승에 선착한 건 빙그레 시절인 1992년 이후 무려 33년 만입니다. LG와 반경기 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한화는 오늘 우천 취소로 하루 휴식을 가진 뒤 LG와의 주말 2연전에서 선두 탈환을 노립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한화와 두산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 한화가 2점 차로 뒤진 1회 말 4번 타자 노시환이 상대 선발 잭 로그를 상대로 호쾌한 스윙을 선보입니다. 왼쪽 타구입니다.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탐장 잡았어. 동점 투런 노시환. 노시환 선수의 시즌 12번째 홈런, 44번째 타점. 두산의 리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2타석 전까지 6월 타율 1할대로 부진했던 노시환이 15경기 만에 홈런을 터뜨리며 분위기 반등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7회 말 전날 결승 말로 홈런을 터뜨린 이원석이 다시 한번 결승 적시타를 쳐내며 마침내 한화가 역전에 성공했고 마무리 김서현이 8회와 9회 잇따라 위기 상황을 직접 마무리하며 한화가 두산을 상대로 싹쓸이승을 거뒀습니다. 케이브 선수다 보니까 좀 크게 맞다 보면은 또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역전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승리로 한화는 선두 LG와 함께 리그 40승에 나란히 도달했습니다. 역대 KBO 리그 정규 시즌에서 40승 고지를 먼저 밟은 40개 팀 중 25개 팀이 그해 1위를 확정했고 모든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했습니다. 정규 시즌 144경기 체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 이후에도 100% 정규 시즌 1위로 이어지고 있을 만큼 40승 선착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란히 40승에 안착한 2위 한화와 1위 LG는 이번 주말 맞대결이 예정돼 있는 상황. 충청권에 예보된 비가 변수인 가운데 두 팀의 맞대결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추천을 받아 주요 공직 인선을 준비 중인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꾸준히 개혁을 주장해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 검사의 임명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인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 접수 첫날에만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은 법무부 장관에 집중됐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검찰 내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로 손꼽히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현직 검사 신분으로 TJB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함께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검사들이 유능하긴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이익 집단인가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요. 이런 이익 집단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주면 안 되거든요.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부디 바로 세워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격려와 응원, 기대와 열망이 무거워 움찔하고 고마워 뭉클하다고 자신을 추천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14,000명이 넘는 이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1,0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린 상태입니다. 임 부장검사와 함께 법무부 감찰 담당관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누가 낙점받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전국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풀무원빵을 섭취한 뒤 집단 식중독 발병이 확인된 가운데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도 원아 10명과 교직원 8명 등 18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풀무원 브랜드의 빵을 먹고
경미한 보통과 설사, 발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에 신고했고 조사를 거쳐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기후외교와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 충남도의 전략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충남형 기후외교의 발전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 주요국 지방정부들과 탄소 중립을 위한 공동선언과 기술협력을 추진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후외교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탄소 중립 공동선언을 체결하며 지방정부 간 기후외교에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형식적 선언을 넘어서 기술협력과 인재교류, 공동포럼 등 실행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호주, 남호주와는 수소 실증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교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의 발전사들도 그린 수소 도입 등 현지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지가 넓고 그다음에 이 신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진출해서 여기서 호주랑 협력을 해서 아모니아나 수소 쪽을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국내로 갖고 들어간다고 하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도는 기후위기 대응의 무게추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호주 최고 공과대학인 뉴사우스웨일스 공과대학의 수소 공동 연구를 주선했고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협력 지지까지 이끌어냈습니다. This represents enormous economic opportunities, employment opportunities,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science to ensure that we continue to maintain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going forward to ensure that energy can be produced and produced cleanly. 충남도는 국제기구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국제협약에 반영하고 기후기금 조성과 기후총회 발언권 확보까지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지방정부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다 못하는 기후위기의 빈틈을 채우겠다는 각오로 교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답을 찾고 행동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기후외교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실행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외교 무대. 그 선두에 충남도가 서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TJB 김상기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으로 도주한 40대 살해 용의자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찰 등은 오늘 수색 범위를 충북 청주까지 넓히고 잠수부를 동원해 청주의 한 저수지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상착의 등이 담긴 수배 전단을 만들어 탐문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공개 수배로 전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농협 충남세종본부는 청년 농업인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모임을 열고 청년 농부들의 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 트렌드 변화와 경영 전략을 주제로 청년 농부들을 위한 행정제도와 세무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농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